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늘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첫 번째 이슈는 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현실화되나입니다. 네, 그 지난 23일 0시를 기준으로 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 시행이 됐어요. 예, 최근 2주간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네. 대부분 국내 감염자인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는 대한간염학회를 포함한 유관학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되고 있어 이 의료 체제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이 방역 조치는 이제 조기에 적용해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어제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가능성을 또 거론을 했어요. 예, 박능우 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안에 막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 격상 불가피하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제 유은혜 부총리 겸 이제 교육부 장관도 수도권 지역 학교는 3단계 조치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9월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결국 9월 초까지는 3단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제 사실상 국가 셧다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인지 이제 어제 문 대통령도 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3단계 격상을 실제로 시행하기보다는 2단계인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실제 말씀대로 3단계로 가게 되면은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와 같은 이 중위험 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 결혼식장도 문을 닫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생활의 이 정지를 의미하는데요.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 3단계 격상, 곧 문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자,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트럼프 원맨쇼 개봉 박두입니다. 원맨쇼 개봉 박두, 트럼프. 그 2020년 미국 대통령 후보를 그 공식 지명하는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그 현지 시각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에요? 예, 현지 시각 24일이니까 이제 오늘쯤 열릴 겁니다. 잠시 후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 후보를 추대하는 자리인데요. 공화당의 경우 지난 5월 이미 트럼프가 공화당 내 경선에서 승리를 아주 손쉽게 확정한 상황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제는 지배적인데요. 지난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죠.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찬조 연설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총 출동을 하고요. 현직 장관들도 찬조 연설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역대 이제는 전당대회 역사를 보면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당대회가 열리는 나흘 내내 그 계속 그 연설을 할 것으로 또 알려졌어요. 예, 통상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이제 대선 후보를 수락하는 연설을 통해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전당대회 마이크를 잡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이제 계속 뒤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급해진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유를 보면 이제 공화당 내부만 보더라도 공화당이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바이든을 위한 공화당 운동에 참여한 전직 의원만 20명이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좀 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지 연설을 하는 사람 중에는 흑인 사망 항의 시위대가 이제 자신의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총을 겨룬 이제 백인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이 이제는 지지자로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통합을 매우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흑백 분열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을 이제는 지지자로 해서 연설을 시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결국 백인 보수층의 표심을 찾겠다. 이런 노골적인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어제 그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에서 그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도 정치적인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맞죠. 이제 전당대회 바로 하루 앞둔 거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혈장 치료제를 보면은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이것을 이제 긴급 승인한 건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직접 소식을 전하면서 역사적인 선언을 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FDA도 이 성명을 통해 이번 후 사흘 안에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은 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 그리고 미국에서 7만 명이 혈장 치료제 처방을 받았고 이 중 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안정성도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포함된 이 혈장이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이 된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혈장 치료는 이제 에볼라 치료라든지 메르스, 사스 때도 이제 사용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임상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혈장 치료를 통해 코로나19를 완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이는 기존의 여러 치료 방법 중 하나이지 새롭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이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치료제라는 거잖아요. 뭐 기존에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아마도 확정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의식해서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혈장 치료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정치와는 무관하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둔 상태입니다.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그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상당한 것처럼 좀 보여요. 뭐 결국 선거는 바람이고 흥행몰이니까 그 부분도 뭐 작용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상대당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는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공개적인 비난이나 활동을 자제해온 이제는 오랜 정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민주당이 바이든 대선 후보를 선출한 이제 지난 17일부터 20일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거점인 위스콘신주와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 펜실베니아주를 찾아 연설을 했고요. 후보 지명 1시간 전에는 TV 인터뷰를 하는 등 이 방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후보가 연령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슬리피 조, 이제 졸린 조죠. 슬리피 조라고 호칭하며 비난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역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기간 내내 민주당은 당내 거물급 인사와 주목받는 정치인이 나오는 영상을 매일 내보내서 공화당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 대선의 오랜 관행이 이제는 깨지는 모양새죠. 저 이승기 변호사. 이거 이번에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가 너무 유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유리한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나이 많으신 분을 너무 뭐라고 공격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고령 분들이 다 저 바이든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